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 대표 황경준입니다. 라세티 프리미어입니다. 크루즈 차량이 아니고 라세티 프리미어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하고 레이 차량, 뭐 카니발 차량을 계속 많이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라세티 차량, 크루즈 차량 정말 이 판매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 순환율이 많이 찾으시고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차들은 다 이제 크루즈하고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이 주행거리들이 다 10만 킬로 정도 왔다 갔다 했던 차량이었는데, 이 차는 단점이 주행거리가 많아요. 16만 킬로가 넘습니다. 17만이 다 돼가요. 이 차를 또 매입하기 전에 고객님하고 전화 상담할 때 미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주행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라세티 프리미어고 주행거리가 많고 미션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매입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얘기했지만,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미션을 교환을 해놨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본인이 운전하시면서 미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못했다 설명하셔서 제가 차를 받고 시운전까지도 거치고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랩핑은 아니고요, 무광으로 전체 올도장을 하시고 사제 휠 타이어를 껴놓으셨습니다. 차를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게 좀 꾸며서 운전을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차량 같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때는 이게 대우 마크였는데 11년도에 그 GM 대우로 넘어가면서 이 크루즈 마크를 그 교환을 하는 그런 유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고요. 이 차체가 살짝 낮죠. 이게 사제 휠 타이어를 꽂아 놓으시면서 이게 스프링을 좀 다운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제 휠 타이어 있고, 이 외관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건 먼지들이에요. 얘도 지금 광택을 낸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촬영을 빨리 못 해가지고 이렇게 좀 먼지가 있는 것 뿐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자, 보시고 이 뒤에 뒷대로 부분이 보시면 깨져 있죠. 부속을 교환을 하고 지금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 부속이 잘못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교환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머플러 이거는 팁입니다. 그냥 팁만 돼 있기 때문에 왕방방 소리 나진 않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여시면 이 바닥을 한번 봐야죠.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이 키트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제 내비게이션 매립되면서 이 순정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쉐보레 마크가 되어 있죠. 벨로스터에 들어가는 건 무광 느낌, 그런 느낌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동을 걸고 엔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엔진룸입니다. 이 차는 교환된 부위가 여기저기 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네트 교환됐어요. 본네트는 대부분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볼트 풀린 자국을 본 후에 이 실리콘이 있는 점인지, 얘는 실리콘 자체가 아예 잡히지가 않아요. 그냥 교환입니다. 그리고 양 휀다, 라제트 소프트가 교환됐는데, 휀다 보시죠. 여기 볼트 보이나요? 여기 이 볼트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보시고 이 안쪽까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영상으로 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도 보시면 교환이 됐어요. 이 실리콘이 제 실리콘이 아닙니다. 보시면 손톱으로 좀 눌러보면 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운전석 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로 실리콘을 체크하면 됩니다. 교환이 좀 많이 됐죠. 앞에 있는 문 양쪽 2개, 양 휀다, 후드, 라제트 소프트까지 교환이 됐어요. 좀 많이 교환이 됐습니다. 지금 엔진룸을 보면 이 오일이 새는지, 또는 차가 저희 현장말로 뭐 찐빠한다고 전다,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그런 걸 좀 보는데요. 연식 대비해서 그래도 주행거리 대비해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대보면 이게 좀 차가 엔진 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좀 약간 떠는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CDX 일반형 차량입니다. 고급형은 여기가 스마트키가, 버튼 스마트키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일반형, 고급형과 일반형 차이는 이걸 딱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내가 이쪽 마감이 좀 약간 아쉬워요. 제가 매입했을 때는 이 내비게이션 자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자체도 전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고객님 물어봤더니 본인이 직접 다이하셨대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다 이렇게 수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되는 것까지 체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별건 아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제로 장착을 해놨는데,
뭐 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원을 꺼놓은 상태고요. 에어컨도 제가 충분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주 시원한, 에어컨은 정말 대구차가 정말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컬러풀한 이 CDX 이 가죽 시트 이 팩이 굉장히 이 실내를 좀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게 느껴주게 하고요. 이 계기판 자체도 이 라스티 프리미어 정말 이쁘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 당시 차량 중에 지금 차량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주행거리 보시면 16만 7천 킬로입니다. 주행거리 좀 많죠.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걸 설명 안 드렸네요.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무실로 왔는데 촬영 전에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됐는데 그래도 라세티 프리미어 그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에게 뭐 제가 뭐 영상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디자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 라세티 프리미어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객님도 지금 제가 아반떼 HD 정말 좋은 매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제 지인의 자녀분이 이제 구입하시는 건데 그 아반떼 HD를 저는 사실 권해드렸었습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무사고에 뭐 차가 어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디자인에 그냥 홀리셔서 라세티 프리미어를 구입하시더라고요. 주행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뭐 가격이 비슷한데도 라세티 프리미어 구입하시게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이제 디자인 문제죠. 예. 디자인에 그냥 홀리시더라고요. 뭐 제가 봐도 그 경쟁차종으로 라세티 프리미어가 아반떼 HD와 MD로 또 구분하면 당연히 MD지만 HD와 비교했을 때는 디자인 면에서는 라세티 프리미어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단 트립별 차이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 엔진이 1.6, 2.0 그리고 이제 디젤 그렇게 있었죠. 이번 차량은 1.6 차량이니까 1.6 트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SE 일반형 고급형, SX 일반형 고급형, 그리고 CDX 일반형 고급형 그렇게 나뉘었었는데요. SE 같은 차량은 그냥 휠도 없는 그냥 스틸에 그냥 휠 커버만 있는 거고요. SE 고급형부터 자동 접이식 밀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X 일반형은 16인치 휠 타이어, 그리고 엉덩이 따뜻해지는 그 열선 시트 그게 들어갔죠. 그리고 SX 고급형에는 ECM 눈밀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ECM 눈밀러가 들어가면 SX 고급형이라고 보시고 SX 일반형부터는 열선 시트가 있다. 그래서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SE 그냥 기본형인 차량으로 SE 등급으로만 보시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면 일단 SX 이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DX 일반형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에스코트 기능이라고 해서 어두운 곳에서 차를 문을 잠그면 라이트가 계속 몇 초간 켜져 있어요. 에스코트 해준다 그거죠. 밝게 해줘가지고 내 차주가 안전하게 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이트를 켜주는 기능이 있고 핸들에 가죽이 이제 씌워집니다. 그러니까 핸들에 가죽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CDX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상위 트립 CDX 고급형에는 버튼 스타트가 있다. 스마트 키가 들어가면 최상위 트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차량 구입 시 주의해야 될 점. 이것도 항상 얘기하죠. 라세티 프리미어 크루즈 미션. 이 차는 시운전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라세티 프리미어 크루즈 초창기 모델들 필수예요. 그래서 꼭 시운전 하셔가지고 미션이 슬립이 있는지 미션이 튀지 않는지 꼭 담당 딜러분과 상의하셔서 시운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냉각수와 엔진을 혼합되는 거, 그 오일 쿨러 오링하고 냉각수 그쪽에 오링이 부식되면서 이게 그 오링 자체가 고무다 보니까 오래되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면 그 냉각수와 오일 그 막아주는 그 고무 쪽에서 그 갈라짐이 있으면서 그게 혼합이 돼요. 그 오링 부식으로 그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수리비가 한 25만 원 정도면 돼요. 근데 많이 진행이 되면 헤드까지 교환을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럼 수리비가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냉각수를 꼭 체크하셔서 냉각수 그 보조 탱크가 오일이 혼합이 되어 있는지 열어보면 쉽거든요. 근데 또 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자가 진단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꼭 딜러분께 설명을 하시고 그 체크를 해달라. 체크가 안 되면 딜러분 거래하는 공업사까지 좀 이동을 하자 해가지고 공업사 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세는 라세티 프리미엄 한 200에서 한 400선까지 있는데요. 사실 300이 넘어가면서 400 가까이 된다면 크루즈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세티 프리미엄인데 뭐 350, 400만 원 나와 있는 차들은
대신에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옵션도 굉장히 좋겠죠. 차도 많이 이쁘고. 하지만 400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 2011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크루즈도 그 정도 선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크루즈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촬영은 제가 한 200 정도대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판매가 됐습니다. 이 차는 200만 원, 주행거리 좀 많은 편이고 많진 않아요. 정상 주행거리인데 아무튼 16만 7천이 많이 탄 거고 사고가 좀 있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그 정도 측정을 했는데 그 정도 선에 판매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그냥 보통 300 이하, 200에서 300 사이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한 20만 킬로가 넘어가고 좀 옵션도 좀 없고 사고도 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세티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라세티뿐만 아니고 뭐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뭐든지 문자든 카톡이든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